예,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오늘 제 옵티머스 사모펀드 때문에 계속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판매사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PPT 하나 보시죠. 이게 시중에 D 정권, 유명 정권에서 라임 펀드 상품 판매할 때 제안 씁니다. 고객한테 설명을 합니다.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0%에 가깝게 조정했습니다. 위험을. 라임 자산 운용에 문제가 생기면 펀드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상황까지 아무 이슈가 없다고. 또 계속 위험을 최소화해 두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보세요. 이 제안서를 보니까 저라도 지금 당장 투자를 하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이 제안서를 친절하게 이 D 정권 판매사에서 만들어서 창구 직원이 교수, 변호사, 의사, IT 사업체 대표까지 펀드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투자자의 책임이고 투자자가 부주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코너에 가가지고 이쁘게 생긴 사과를 아주 비싸게 샀어요. 먹어보니까 썩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먹어보지도 않고 샀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물며 마트에서 파는 식품도 이래 할진데 1억 원 이상 수억 원의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은 사람들 심정을 아마 위원장님도 현장에서 다 보고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모펀드는 필요한 우리 금융시장에 필요한 제도고 또 육성시켜야 하지만 썩은 사과를 골라내지 못한다면은 사모펀드 시장, 우리 자본시장 신뢰를 잃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썩은 사과도 도전해야 되지만 썩은 사과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팔아놓고 책임지지 않는 자 저기 창구 직원이 지금 책임지겠습니까? 저기 판매사 대표 책임졌습니까? 손실 보상해 주겠다는 식으로 협상하자 무마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련해서 아마 지금 금감원에서 지금 이 의대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손실 부분, 책임 부분을 할 거고요. 거기에 상응한 잘못이 있으면은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법과 제도에서 판매사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라임하고 관련해서 무역금융펀드 관련해서는 100% 배상을 저희가 분쟁조정에서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판매사들이 그것을 그냥 무시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걸 직접적으로 특별히 어떻게 제재하거나 징계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소비자 그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간접적으로라도 제공한 판매사들이 이 부분을 이제 경시하고 또는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그 부담이 생길 것이고 따라서 차제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 5대 은행이요.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한 70조 원어치를 팔았는데 수수료만 3천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시중 5대 은행만 그렇습니다. 우리 은행을 가는 일반 소비자 저기 위원장님 이 막판에 우리 저하고 이 김희곤 의원 두 분 남았는데 예. 아마 있어 그 시간에 빨리 질의하지 의원들 생각해서 조금 추가는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좋은 전통을 처음 질의 때 그 방송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의원님이 한 번씩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도덕합니다. 예? 마트에서 썩은 사과가 나오면은 마트 총회장이 나와서 90도로 절을 하고 사죄를 하는 것이 우리 시장, 우리 경제의 기본 윤리입니다. 수억 원어치 피해를 입혀놓고 이런 제안서를 만들어 놓고 은행에서 유명 정권회사 창고에서 팔아놓고 이분들 사죄했습니까? 예? 그러놓고 제가 지금 듣는 이야기는 엉뚱하게 지금 일부 언론사를 동원을 해서 조사하는 금감원 직원을 조사를 하게 만들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도 경악을 금지합니다. 네, 되겠습니까? 금감원이 여러 가지 작은 인력으로 이 막히한 우리 금융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커졌는데 굉장히 힘든 업무를 맡고 있는 썩은 사과를 잡지 곤란해야 됩니다. 썩은 사과를 팔고도 아무 사과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시중은행, 대형 이런 금융사들, 판매사들, 그 CEO들, 금융위원장님, 예. 그분들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뭐지 조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예컨대 금감원에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뭐 저한테 징계하라고 하니까 징계하면은 금감원을 조사를 하게끔 했다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국정감사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지금 이 판매사 문제에 대해서 대책도 분명하게 세워서 이런 아까 이 제안서 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수집을 해보십시오. 창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판매사의 책임 문제, 악담들은 있습니다. 악담들을 모른 척하면서 판매사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적인 대책을 나가는 것은 더불어서 예, 저 금융감독원장님, 네. 저 아까 업무 보고 말씀에서 보이스피싱 대처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예. 진용화되고 또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 지금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응 인력이나 이런 저 기구가 저희 굉장히 제한적일 건데. 소비자 보호처에 보이스피싱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제 그 기관들하고 뭐 최근에 이제 경찰청하고도 MOU를 맺고 그랬는데 예. 여러 기관들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하고 그래서 또 지역에도 이제 그런 것을 좀 퍼뜨리는 그런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들하고도 무슨 앱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뭐 이런 데 깐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드러난 것만 뭐 보고된 것만 작년 한 해 피해액이 6,700억 원을 넘고 또 전년 대비로 51% 증가했고 피해자도 5만 명이 넘고 또 그 피해자 중에 상당 저 피해자들이 고령 또 장년 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 경찰하고 이렇게 MOU도 하고 협력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도 이게 사이버 수사단이 있거든요.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이건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예방 문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업은행 행장님도 나와 계시죠? 저기 자료를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AI 같은 것들을 기법을 활용하고 데이터도 활용을 해서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실시간 탐지해서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런 좀 선진적 예방 성과들이 다른 은행이나 기관들과 좀 공유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유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좀 좋은 성과들을 낼 때 공유를 해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 그 KB하고도 저희가 좀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IBK 쪽하고도 공동 작업을 해서 예. 앱 같은 거 개발하는데 소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디지털 금융화로 진행되면서 이 아날로그 세대 또는 고령층 디지털에 아직 좀 취약한 계층들이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ATM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은행 창구로 가기도 멀고 그래도 ATM을 많이 활용했는데 ATM 수도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면은 있겠지만 이 금융 취약계층 좀 접근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 점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폐쇄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걱정인데요. 은행연합회 측하고 이렇게 연합전선을 해서 그게 이제 점포를 폐쇄를 뭐 전혀 못한다 이렇게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대체 점포를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ATM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대체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앱으로 이제 또 폰 뱅킹 같은 거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스스로 좀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